촛불혁명의 연홍을 이어받은 당정청은 선배를 탄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말씀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리할 적에도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총리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그런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또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소유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맞으면 투기자금으로 이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민생예산, 개혁입법,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지게 되는데 첫째는 그저께 발표된 올해 9.7% 늘어난 471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당으로서도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22%가 증가했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 2천억은 올해보다 17조 6천억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여러 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력하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R&D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시 혁신 경제와 소득적 경제를 균형 있게 하려면은 R&D 쪽에 좀 더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하고 좀 더 당정 간의 협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이번에 이제 잘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민생경제 입법 TF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개 핵심 입법 과제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9월 달에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루어질 후속 조치들이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